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채워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저는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을 눈여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좀 부분적으로 재개가 됐는데 코스피 시장은 잘 버텨준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을 담으셨던 분들은 공매도의 여파가 이렇게 크다고 하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로 좀 더 종목이 움직였다고들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장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도팀과 박팀으로 또 나뉘어서 이번 주도 치열하게 펼쳐볼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신 도팀 위원님들과 박팀 위원님들 오십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박 PD님. 네. 시작할 때 이렇게 누워서 나는 시작하겠다. 오늘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카메라 도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지금 임해주고 계세요. 그래도 시청자분들 다 보시는데 예의가 있어야지. 아니 요즘 주유소 연예인이란 이야기가 있어요. 박 PD님 하트를 받으려고 네. 열심히 채팅에 참여하고도 계신데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셔야죠. 별로 하기 싫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까꿍님, 딸기님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네. 지금 좀 실망이네요. 우리 응원단장 두 분께서 다른 분들 빨리 안 데리고 오시나요? 우리 이상님 반갑고요. 경주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시크하게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더 많이 오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팀에는 이정수 위원님, 박팀에는 이주연 위원님 오셨는데 오늘 또 맞붙을 종목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 맞붙을 종목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 승부를 가릴 종목은요. 호텔신라 대 현대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지금 도팀 포트폴리오에 사실 호텔신라가 있어요. 네, 있죠. 네, 그런데 또 개인 포트폴리오도 개인적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왕이면 좋은 종목은 더 많이 비중을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 비중이 얼마 안 되거든요, 호텔신라가. 그래서 저희가 좀 욕심을 내고자 오늘 또 호텔신라에 재도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박팀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현대코퍼레이션. 아니, 박 PD님이 안 도와주시나요, 여기? 오늘 원래 월요병이라 가지고 아. 일단 아니, 이주연 전문가님 혼자서 종목 소개하고 혼자서 세 개. 그렇죠. 지난주에는 뭐 삼익 THK 뭐 목표가 달성했는데 그러니까. 말씀도 안 해주시고 네. 이렇게 이제 월요병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전문위원님들끼리 요일 바꾸기 찬스를 한번 쓰던가 해야지.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또 저번 주에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 이게 편입은 안 됐지만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안 됐지만 말씀해주신 종목도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제가 로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포트폴리오가 화려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먼저 볼까요? 지금 편입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삼익 THK가 됐어야 했어요. 사실 오늘 11%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동신건설도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는데 또 편입이 돼서 목표가 터치한 거는 또 제외가 되기도 했고요. 삼익 THK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실래요, 위원님? 아니요, 뭐 지난 주말에 많이 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집 나갔던 빅텍이 좀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제가 포트에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주말간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주가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포트도 만나봤고요. 이정수 위원님 것도 한번 볼까요? 네, 이정수 전문가님 개인도 보면 일단 편입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왜 비웃으시죠, 박 PD님? 저희 대우조선해양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게 뭐 종목이 빠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한데 또 대우조선해양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 조선주는 그렇죠. 언제까지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뭐 시장이 고민도 때문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렇게 뭐 시장이 폭락이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트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룰 자체가 이제 세 종목 정도가 이제 넘으면 그렇죠. 이제 종목을 또 이제 다른 종목을 넣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목을 또 빼야 되는 이제 상황이 돼서
오늘은 제가 호텔신라, 일전에서도 호텔신라가 포트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가지고 나와서 일단 호텔신라에 편입을 좀 하면서 좀 다른 종목을,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빠진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제 갈아주는 것도 그쵸. 교체를 해주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 계속 끌고 갈 거고요. 오늘 어디 그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빼버리고 네. 호텔신라 좀 넣을까? 저는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포트폴리오를 내가 찍었던 종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경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또 포트폴리오 가감하는 정책이 또 필요하니까 저희 도팀은 전략적으로 좀 포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 포트를 보시니까 더 감이 오시나요? 오늘 두 종목이 맞붙었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코퍼레이션. 일단 그 뒤에도 투자 포인트를 하나둘씩 적을 거지만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 PD님 지금 불만사항이 가득하신가요? 아니, 빨리 먼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거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의자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은 자꾸 내려가잖아요,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즘 도하나를 무시하는 스킬이 아주 부쩍 늘었는데 자 이렇게 두 종목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서 시장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경기 민감주 이야기 나왔고요. 차별화 이야기 나왔고 공매도 역시나 오늘 이야기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특히나 타격을 많이 입었던 바이오주 그리고 코로나라고 적어주셨네요. 두 번째 위원님도 볼까요? 네, 금리가 오르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곡물 이야기도 해주셨고 기후변화, 음식료품,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보고 계시는 그 섹터군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서 공매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공매도 자체는 시장이 빠진 건 아니다 뭐 이런 평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공매도로 정말로 빠질 시장이었으면은 IT 소프트웨어에서 대형주의 흐름들이 더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지수도 이 정도 뭐 1%도 안 빠졌죠. 오늘 거의 뭐 0.8% 이내에서 왔다 갔다 빠지다가 0.6% 정도로 반등을 주면서 네, 코스피는 잘 버텨줬어요. 그죠? 잘 버텨줬죠. 그래서 0.66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진짜 공매도로 빠질 생각이 있다면은 지수는 조만간에 폭락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폭락이 아니고요. 1년 내내 빠질 거예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폭락세가 나올 텐데 그게 지금 나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빠져야 1년 내내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서 지수를 1000으로 갖다 놓죠. 그래야지만 공매도 하는 애들이 돈을 벌 테니까. 그래서 쉽게 그런 식으로 폭락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특히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셀티론을 비롯해서 셀티론 헬스케어 이쪽 애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환매 쪽에 흐름이 끊어지면은 그러면 그때선 진짜로 하락장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순환매 종목들이 뭐냐면은 지금 경기 민감주.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는 철강이 있을 거고 건설, 조선, 그다음에 해운, 기계, 뭐 정유화학 이런 쪽들인데 이쪽 애들이 꺾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자동차들 박살이 날 거고 IT도 박살날 거고 조선해운, 정유 다 빠져버리게 되면 뭐 이거는 뭐 그냥 지수 그냥 빠지라는 얘기밖에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순환매들 끊어지면. 근데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선물도 지금 좋아요. 독일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고 영국도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면 그러면은 적당히 빠지는 것도 적당한 수준 내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주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뭐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들어준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에서도 물려도 다시 들어주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일전에 먼저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철강주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해운, 기계 뭐 이런 쪽들이 오히려 조정받았다가 크게 가면 크게 갔지. 그래서 그쪽 섹터들로의 흐름이 아직 살아있다면 공매도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만약에 강하게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체 자기 포트 내에서 몽땅 다 그 공매도로 다 넣지는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지면은 사야 될 종목을 가져가면서 뭐 공매도를 조금씩 뭐 치면 칠 수 있어도
지금 뭐 시장 자체를 뭐 폭락시키기 위해서 공매도 그 세력들이 여기서 지수를 뭐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를 뭐 2,000 이하를 보고 공매도를 때린다. 요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 이게 눌림목 조정 수준밖에 되질 않아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공매도가 이게 정말로 이 시장을 꽉 밑으로 묶어놓거나 밑으로 좀 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오늘 순환매가 그래도 자동차 업종하고 화학과 그다음에 소비주 업종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곡물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순환매 관점에서는 아직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제 생각이 딱 들어맞았는데 네. 오늘 두 분이 오늘 통했나요? 공매도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딱히 이제 공매도 또 오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고 장중에도 네. 많이 대응해 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뇌구조에서 얘기를 좀 드릴 부분은 뭐 그 공매도 이야기보다는 사실 공매도는 뭐 그렇게 영향을 저는 미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실체가 없이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적은 뭐 거의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공매도 특히 저도 때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나 많이 공매도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매도는 여러분들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이고 이제 제가 키워드로 좀 선택을 한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연말 특별 강연회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또 드리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장 그 연준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보면 지금 뭐 돈을 워낙 많이 풀어놓으니까 그렇죠. 뭐 원자재 가격부터 해서 안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곡물까지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기후 변화 이 부분 역시 이 곡물 가격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 가을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 이러한 곡물 가격의 시세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간에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주먹만한 우박이 미국에 막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번 여름에 뭐 태풍들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태풍들이 올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을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또 추수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계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1년 내내 사실 상승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계속 우상향을 하지는 않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지금 크게 좀 다가오고 있어요. 물가 상승도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백신도 맞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백신 맞고 있는 부분 해서 이제 정상화가 사람들 되면. 정상화되고 소비가 더 커지게 된다 그렇죠. 하면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온다라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좀 우리 전통적인 그 자산 금이나 은에 투자를 좀 해보는 게 괜찮다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단기간 이제 좀 가파르게 상승하던 금, 은 시세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단계고요.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 다시 한 번 더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금에 좀 투자를 해두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이제 포트를 관리할 때 여러분들 뭐 채권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고 뭐 이렇게 금도 안전자산인 금에도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금에 투자할 만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금의 시세가 조금 안정기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자산의 한 10% 정도 금이나 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내가 투자를 못하는 여건이다 한다면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제 좀 자산에 투자를 해두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정부에서는 이제 집값 잡겠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나오고 있지만 공급으로 또 방향을 돌렸죠. 네. 큰 대세 흐름을 거스르기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누르는 효과 정도는 생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시점에서 그런 거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주식만 나는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께서는 금 ETF도 있고 은 ETF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두시고 그리고 자산주들이 있어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땅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각이 이제 크게 안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땅을 산다 생각을 하시고 사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어디서 확인하나요? 현대차가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10조짜리 땅 사놨잖아요. 아, 그런 물론 걸 너무 보면 비싸게 사놔서. 이제 기업한테는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는? 뭐 그건 이제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어. 자산이니까 회사에 네. 뭐 괜찮은 뭐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자산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땅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 자산 재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래 전에 자산 재평가를 해서 옛날 땅 지금 자산이 잡혀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재평가를 했을 때 그 가치가 뻥 하고 이제 지금 시세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자산주들, 자산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각이 돼서 나중에 자산주 테마들이 한번 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꼭 주식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자재 가격 모두 오르고 있을 때 이런 또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지금 시장에서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주연 전문가님의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게 있어요. 그 저번에 네? 누워 계시다가요? 작년에 지금?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 네. 그때 이제 뜬금없이 아시아 종묘를 얘기했었거든요. 어. 갑자기 남북 경협주가 튀어나오고. 근데 그 이제 작년 겨울에 또 우리 대강연회 할 때도 네네. 뜬금없는 갑자기 식량이 어. 문제가 될 것이다. 곡물가가 올라서. 근데 그게 다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그 느낌은 갑자기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야 생뚱 같다 할 네.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자산 테마 이게 정말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채팅창에도 건물을 사라고요? 네? 라고 이제 누가 이제 집 올려주셨는데. 투자하려면 이제 부동산 땅값도 이제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이주연 전문가님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신선한 근데 이런 테마를 딱 찾아내는 네. 절묘한 능력이 있으세요. 또 이게 재테크라는 게 또 주식시장은 6개월을 선행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를 또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해지 개념으로 재테크 관념을 또 가져간다면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안 그래도 사료하고 비료하고 맞아요, 곡물 관련주 움직였죠.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테마를 엮여 부분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옥수수 가격하고 지금 대두 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작년 대비 지금 거의 2배 가까이가 지금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이 좀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트를 지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옥수수 가격이 지금 작년 저점 대비 2배가 올라갔죠. 뭐 대두 가격도 소매 가격도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을 제외하고 뭐 밀, 콩, 옥수수 모든 대부분의 이제 그 제품들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수입하죠. 있는 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밀 가격만 오를 때도 라면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분명히 가격이 다 상승을 하면서 물가를 분명히 또 올릴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나왔던 얘기는 갑자기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이전부터 이런 우려들이 좀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음식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침에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농산물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기후에 대한 이게 아까 좀 앞전에 좀 하셨는데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탄소에 대해서 계속 줄여야 된다 얘기가 또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기후로 인해서 그 농작물들이 작황이 좀 부진하게 되면 생산량이 또 감소가 되고 그런 부분으로 또 다시 계속 악순환이 또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또 식량 자원이 또 감소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뭐 공매도 때문에 어렵다 한들 그래도 이슈가 되는 테마주들 그래서 지금 뭐 이주 얘기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뭐 부동산이 이슈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슈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탄소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또 신재생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암울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왜냐면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무너지면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호재를 찾으면서 시장은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저도 앞서서 그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들은 이 코로나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종식을 선언을 미국에서 이제 독립기념일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은 지금 맞추는 예방접종을 맞추는 지역마다 효과가 확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도 아니고 숫자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단 그 요양병원에서 병하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300만 정도의 그 접종을 맞춰놨는데 요양병원이라든지 고령 인구, 고령 노인분들한테 먼저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은 중환자실도 그렇게 크게 뭐 예전에서는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병동이 모자라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7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뚝 떨어졌을 때 과연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라든지 얘네들의 실적들이 더 이상 여기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거의 정점 피크를 쳤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아마 그런 거를 앞서서 공매도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고점에서 지금 대부분 공매가 나오지 않더라도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약주들은 지금 위치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 이 정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이 굉장히 재테크적으로 넓은 개념에서 이것저것 이슈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현대사료 같은 경우도 또 이런 곡물 가격 이야기와 더불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포커스를 맞추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소비재가 오늘 움직였으니까 이게 좀 시작탄이 돼서 소비재주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어느 쪽에다가 조금 더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될까요? 전문가분들? 저는 일단 코로나 관련주를 제약주들을 보시는 것보다는 소비주가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앞서서 이제 사료, 비료 이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음식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소비주 관련주들, 음식업종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들이 지금 바닥에서 못 올라온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섹터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조만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영화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리그 그다음에 뭐 풋볼 경기 메이저리그 저는 분명 이게 이제 또 모여서 보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로 그 코로나 백신의 지금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은 관련된 소비주들이 움직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뭐 경기 민감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소비주들을 좀 따라가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공매도 우려감 때문에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분위기가 오늘 다 급락세로 좀 쏠려가지고 근데 제약주들 빠지는 것 포함해서 코스닥이 오늘 2%나 많이 빠졌던 이유들은 이미 기사에도 나왔지만 셀티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티리온 제약, 시가총 1위, 2위고요.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이 시가총 1위부터 4위까지 종목이 거의 5% 가까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스닥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계속 빠질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 빠지지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하방경직을 주고 반등을 주게 되면 또 종목들의 또 시세들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계속 공매도 때문에 오늘 아마 많이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정작 코스닥 종목들 미리 먼저 빠졌던 애들은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이 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후성이라든지 주성엔진이라든지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1%도 안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빠질 애들은 빠지고 또 올라갈 애들은 또 이제 또 자리 잡고 또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흔들 애들은 다 거의 다 흔들었다고 일단 보기는 하는데 네. 물론 내일도 또 공포감을 또 조성하면서 흔들 수는 있겠죠. 근데 또 봐야죠. 순환매 종목들이 끊어지는지. 근데 어쨌든 소비주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주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시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백신 접종을 하면서
이 코로나 언제까지 이제 전 국민에게 접종을 하겠냐라는 그 계획을 보면 11월이면 이제 완전 접종이 된다라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결과가 좋게 나올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는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1년 정도 선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5월이잖아요. 딱 6개월 후면 11월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소비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또 살아날 가능성을 보고 지금 현재 신세계라든지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제 이런 여행 관련주들부터 해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4월을 갖다가 이제 5월 초니까 리뷰를 해보면 지난달에 가장 핫했던 테마,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에 계속 올라왔던 종목들이 코로나19 관련주였어요.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러시아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정말 핫하게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야 될 거고, 죽어가야 될 거고, 철강이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섹터, 산업군 섹터들이 이제 올라왔던 것들은 조금 쉬어가면서 소비재 쪽으로, 소비재 관련주들이 이제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뭐 곡물 상승세 계속 될 거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바로 네. 이번에 새롭게 좀 신선하게 만들어진 테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신생 테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한일 사료도 얘기하셨는데 사료 관련주들 다 올랐고요. 그쵸.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비료 관련주도 효성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상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테마가 또 탄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한번 로봇 테마들 다 같이 움직였을 때 제가 이제부터 로봇 테마들 봐야 됩니다.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사료나 비료 관련된 종목들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한 2달 정도는 좀 꾸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래서 한번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벤트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병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TV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지금 문자로 투표해 주시면 되는데요. 호텔 신라는 너무 뻔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 코퍼레이션 기니까 현대로 투표를 몰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유튜브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집계를 할 테니까 지금 빨리 투표해 주세요. 투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숫자 1만 눌러서 지금 빨리빨리 엔터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참여하시면 좋고요. 서울경제 상품권 팍팍 드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숫자 1을 누르세요. 이 숫자 1. 숫자 1 누르시면 자동으로 현대코퍼레이션으로 투표가 집계될 예정이니까 숫자 1번을 눌러서 빨리빨리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이게 뭐지 어리둥절하다가 이벤트 당첨 확률 놓치게 되니까요. 빨리빨리 숫자 1번 눌러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네, 지금 주무시고 계셨던 거 아니죠, 피디님? 네. 아니죠. 네, 급격하게 중간에 이벤트가 들어왔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실 때쯤 지금 좀 투자 포인트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팀의 종목 호텔신라, 박 팀의 종목 현대코퍼레이션인데 지금 현대코퍼레이션이 조금 더 앞서고 있어요. 이럴 수 없죠. 이정수 의원님, 저희 호텔신라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뭘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단 백신 접종률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그 흐름에 맞춰서 팬데믹 이전의 사회로 이제 복귀가 눈앞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벗는 흐름들에 대한 흐름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확실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소비주 관련주들, 그다음에 면세점, 지금 호텔신라도 그쪽 관련주 쪽인데 면세점 섹터들, 그다음에 호텔 관련주들 주가의 흐름도 그렇지만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재주들을 이제서부터 조금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호텔신라를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사실은 저희 두 팀에서 원래 가지고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갖고 계신
더 사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 더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텔신라 여러분들 많은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팀 것도 얼른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호텔이라고 치는 분들, 현대라고 치는 분들 지금 많이들 급하시거든요, 마음이. 자, 근데 오늘 그 시청자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오늘 상품권 좀 센 걸로 오늘 많은 분들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네. 지금이라도 숫자 1번만 쳐서 올려주세요. 그 유튜브로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맞아요. 제가 같이 좀 유익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하시면서 숫자 1번 한 번씩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비록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기억력 하나는 세계 1등이라서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매일 응원해 주시면 제가 거의 모든 분들을 지금 당첨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1번 화려하게 불기둥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월요일 날 오늘 힘든 시장이었지만은 같이 좀 1이라도 치면서 서로 웃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오늘 저를 웃기는 댓글이 나오면 대박 선물 쏘겠습니다. 진짜요? 알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이지원 전문위원님은 저희 주유소랑 정말 잘 맞아요, 그렇죠? 그런가요? 벌써 목표가 달성이 벌써 2종목이나 있는데 네. 지금 또 빅텍도 또 스물스물 이제 목표가를 위해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코퍼레이션도 이번에 사명도 바꿔가면서 뭔가 기업을 이제 새로운 네.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기업명을 바꾸면 뭔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발사해 주시죠. 발사하겠습니다. 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름이 좀 멋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름만- 이름이 너무 멋있다고요? 네,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기존의 현대 아. 종합상사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단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LG 상사 뭐 이런 거보다는 네네. 훨씬 좋잖아요. 네, 듣기에. 미래지향적이에요. 자, 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사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유, 그러니까 석유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플랜트, 건자재, 건설에 필요한 어떤 기계들 임대부터 해서 화학 제품들까지 해서 철강 다 들어갑니다. 뭐 자동차 소재 관련해서도 들어가고 그래서 잡식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상사들이 대부분 돈 되는 거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눈여겨 보는 부분은 뭐냐? 호텔신라를 소비재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 거와 좀 비슷하게 보면 작년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실 텐데요. 그동안 뭐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뭐 작년 나온 것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2020년 실적이 332억인데 그 전에 뭐 400억이나 500억에 비해서는 좀 안 좋았고 매출도 보시면 4조 정도 하던 게 2조 8천억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중남미 쪽에서 이렇게 해오는데 중남미의 코로나19가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쪽에서의 매출이 급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랜트 쪽도 마찬가지고 화학 제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이렇게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닐까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입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름부터가 알겠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 종합상사에서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네. 이름 바꾼 우리 코퍼레이션 믿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지원 전문가님 나오면 항상. 근데 솔직히 우리 수리수리 이정수 전문가님도 제가 좋아하는 전문가이기 네. 때문에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네. 항상 이 월요일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지원 전문위원님은 저희 편이고 저희 또 주유소랑 잘 맞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왜 아까 시청자분들- 시작할 때 무건 수행하고 계셨어요? 지금 잠깐 이제 기운이 없었다가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 이걸 PD님이 안 도와주셔도 대우조선이가 알아서 잘 가던데. 그러니까요. 저희 조선주 너무 잘 가고 아,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마치 안 도와줬다는 듯이. 자, 일단 중요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 또
당첨을 해줘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당첨되신 분들 자, 볼까요? 지금 또 재밌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영어로 이 닉네임 만드신 분들은 좀 한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 우리말. 우리 피디님이 약해요, 영어에. 저는 우리나라의 한글 참 좋아합니다. 순 우리말로 좀 닉네임 좀 변경해 주세요. 제가 뭐 영어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우리 주식 색상님께서 색상이요? 이제 꽃을 피시라고 주식 색상님은 당첨시켜드릴게요. 아, 꽃을 네, 피시라고 저희 또 주유소와 함께 꽃을 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점 지은님이 TV보다 유튜브로 왔어요. 1번 호텔 신라요 하셨는데 반갑고요. 다음 기회에 주시고요. 우리 지은님. 그 다음에 우리 또 볼까요? 항상 그 자리님께서 1로 도배해 주셨는데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당첨시켜 드리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님 축하 네, 드리겠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볼까요? 우리 윤레오님께서 현대 코퍼레이션 가자 하셨는데 당첨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호텔 신라 또 좀 해주세요. 너무 이쪽만 하면 또 저번에 폭동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호텔 또 신라 어딨어? 볼까요? 오늘 너무 호텔 신라가 눈에 안 보이네요. 우리 아, 시청자분들이 왜 늘 피디님 호텔 눈에만 안 신라를 별로 보이죠? 추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이정은님, SJ님 네. 또 우리 또 이지원 전문위원님 아내분께서 아, 또 네. 시청하고 계신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내분께. 왔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위로 가볼게요. 우리 또 어떤 분을 당첨시켜 드려야 되죠? 근데 이정은님 호텔 신라 해주셨잖아요. 호텔 신라가 진짜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오늘은 이 채팅창만 봐도 눈을 뜨세요, 피디님. 현대 코퍼레이션이 당첨인 것 같은데. 네, 눈을 볼게요. 이마로 뜨지 마시고. 우리 또 겨우 찾았습니다. 우리 이정은님께서 네. 호텔 신라 응원하셨고요. 축하 우리 이정은님.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한 분 더 뽑을게요. 우리 호암로님 호텔 신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채팅창을 활발하게 치시는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당첨시켜 드리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TV로만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 서울경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지만은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채팅 치면서 서로 교감하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네. 자, 그다음에 그럼 문자 네. 당첨자 한번 가겠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네. 어휴. 밑에 5분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는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점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까 이종수 전문가님이 저를 쿡 찔러서 보니까 오늘 왜 우리 박 PD님이 시작할 때 힘이 없는지 알 것 같아요. OCI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종목이- 그런가요? 네, OCI가 많이 떨어졌다는 속보를 듣고 괜찮습니다. 내일은 태양은 뜬다. 다음 코너로 마이너스 10% 넘겨주시죠.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유 네 제가 말 안 걸게요 오늘. 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지금 급격히 빠르게 좀 확인을 하시는 모습인데 자 이 장면이 계속 나가기 전에 주식 뇌구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팀의 이종수 전문가님께서는 경기 민감주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면서 순환매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차별화 시장이 전개되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릴 것 같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적으로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는 인플레이션 이야기와 엮어서 곡물 가격 상승하는 거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테마가 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똑똑한 투자자분들은 기민하게 움직여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두 번째 코너인데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저희 앞에 도착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HMM, 삼성전자, 신풍제약, 시젠, 카카오, 두산중공업 이름을 올렸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여전히 개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HMM, KCTC,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카카오, 금호, HTC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시청자 접수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현대바이오, 나노신소재, LNF, 넷마블, 롯데케미칼, 대우건설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교집합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두산퓨얼셀, 휴마시스, 기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보죠.
네, 세 가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는데 아까 눈에 띄는 종목들 중에 KCTC 같은 경우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한번 언급을 해준 종목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가는구나 하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 매매를 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네. 지금 뭐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단기적으로 또 시세가 많이 나왔고 앞에 이제 전고점 부근이 하기 때문에 신규로 좀 진입하기에는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뭐 이 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가지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바로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우리 까꿍님 어머님께서 네네. 두산 피어셀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 우리 정말요? 또 친절하고 친절한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두산 피어셀 말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왔다 갔다 왜냐면 멘트를 쳤으니까 아니,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 뼈셀. 자, 두산 뼈셀 좀 말씀을 지금 들어볼게요. 뭐 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그러는데 어머니, 네. 까꿍님 어머님이. 네, 어머님이, 어머님이 두산 가족분이 또 갖고 퓨어셀. 계시는군요. 모양이 오늘 좀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오늘 음봉에 좀 거래가 좀 실리는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이슈가 최근에 있었고요. 4월 28일 날의 기사에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떨어지는 일단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네요. 3.16억 정도로 돼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지속이 또 계속되고 있는 순손실 이게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 일단은 하나투자금융투자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밝히면서 이게 아마 2020년도에 발생했던 수주 공백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4분기에는 수주 얘기도 매출로 또 반영이 또 개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딱히 주가의 차트의 흐름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작년 3월 달서부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올라갔던 애들에서 지금 그러니까 차익 매물 실현이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뭐 한 달째 뭐 열심히 지금 매도가 계속 나와서 이런 수급에서는 강하게 지금 당장은 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적이 무지막지하게 나쁘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예상보다는 하락했다라는 얘기들이고 뭐 하반기에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인데 실적은 실적이고 수급이 이렇게 꼬여서는 얘네들이 여기서 급반등을 해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좀 더 하락세를 조정을 더 받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얘네들도 지금 3,000원짜리, 3,950원짜리 종목이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이게 지금 15배 정도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2,000% 되겠지만 대략 4,0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15배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1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따른 가격 조정.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이 내려오는 부분이라 세게 내려오면은 2만 원대 초중반도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올라가면 주식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인데 두산 피어셀은 작년도서부터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매도가 나오면 당장은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수급을 봐서도 이게 수급이 다시 바뀌면 상관이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가 뭐 100만 주 들어오든 70만 주 들어오든 이렇게 바뀌면 올라갈 텐데 지금은 매도 타이밍을 최근에서 고점에서 좀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도 만약에 수익 권역에 있다면 차익 실현을 먼저 해놓는 일단 안전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디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자, 우리 까꿍, 우리 시청자분, 우리 박팀의 아유. 까꿍님의 어머님 마음이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끝까지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전 10시 실전 매매 정수나 주유소 3부에 항상 반등 나오거나 하면은 두산 퓨어셀 까꿍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은 상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네, 옆에서 이렇게 자꾸 찌르니까. 네, 네. 교집합 종목 중에서 휴마시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휴마시스는 이제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금요일 날 종목 상담할 때 제가 손절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이 이제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단 키트를 이제 뭐 만들어내서 판매한다라는 호재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진단 키트들 다 조정 나오면서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내리다가 3월부터 이제 갑자기 또 저점을 찍고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상승할 때 이슈가 뭐냐? 물론 뭐 4차 대유행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자가 진단 키트를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지난 금요일인가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시면 휴마시스 이제 자가 진단 키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상승 이렇게 만들어냈던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휴마시스는 이제 진단 키트 몇 안 되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잘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막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나왔던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결국 실적적인 부분이 좀 받쳐주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가 진단 키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슈가 돼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되고 재료는 소멸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지금 뭐 인도도 그렇고 뭐 백신을 맞으면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좀 확산세가 멈추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네. 아직 우리나라도 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집단 면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죠. 집단 면역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단 키트 관련 섹터들도 실적적인 부분은 분명히 한 2분기까지는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주가는 항상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반등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제가 뭐 좀 기다리셨다가 반등 나오는 시점에 뭐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요. 네. 그냥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희망 고문을 제가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뭐 한 13,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휴마시스가 그러면 그때 가서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피하자, 탈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만큼 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웬만한 종목은 갖고 가라고 하시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잘라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이 하나 남아있는데 기아 볼까요? 기아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네. 판매 대수도 너무 좋아서 네. 앞으로 주가를 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아차 그 이번에 나온 전기차가 이번에 흥행. EV6. 네. 네네. 발음이 아주 좋으신데요. 그렇죠. 그 발음 좋으시니까 한 번 더 하시죠. 자, 기아 이제 설명드리면 주가 흐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1월 달에 이제 한번 시세 크게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안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환매 시장 돌면서 자동차 관련 섹터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만두도 올라줬고요. 만도죠. 죄송합니다. 만도도 올라줬고 실적이 이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안암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네.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늘 좀 반짝반짝하고 반등 흐름이 좀 잡혀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전기차, 수소차 그동안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중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섹터 중에 전기차, 수소차가 괜찮게 자리를 만들고 있다. 2차 전지 상승 이후에 이쪽 섹터들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아 자동차가 제가 봤을 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현대자동차도 지금 주가 흐름 비슷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꺾이는 조정기를 생각을 해본다 하면 지금 오늘 코스피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기아는 양봉이거든요. 그리고 네. 울선을 지금 돌파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가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상위 종목들 내에서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시장이 반등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섹터도 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와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의 그 흐름들을 쭉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 제가 봤을 때 현대 자동차, 자동차 섹터들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뭐냐면 네.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는 부분 언론에서 그렇죠. 여러분 엄청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되냐에 따라서 아무리 뭐 차가 이쁘게 나오고 좋게 나오면 뭐합니까? 못 만드는데. EV6라든지 그죠? 네. 생산을 못하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예약 판매는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에서 나온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제 기아에서 나온 EV6라든지 이제 전기차의 이 쌍두마차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좀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 쇼티지 부분만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낸다면 지금 굉장히 차량 판매 좋고 새로 나온 이런 전기차들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LA 모터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이제 LA 모터쇼 있다라는 부분,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많이 됐고 사람들 많이 관람하러 올 가능성 높겠죠. 거기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친환경 자동차와 자율주행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차트적인 흐름은 딱히 뭐 자율주행이 엄청 잘 만들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조정을 좀 잘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네. 관심을 가지시고 쭉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 만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도팀의 CJ 제일제당을 도와주시는 줄 알고 네 잠깐 설렜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호텔신라 405표 지금 역전을 했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이 약간 뒤처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디님? 잠깐만 지금 재채기할 뻔해가지고 겨우 참았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좀 유튜브로 들어오시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약간 감을 네.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주연 호텔신라 전문위원님이 쪽으로요? 딱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힘들죠? 네, 스탠바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좀 덮어줄 수 있나요? 덮어주시고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무려 2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제 느낌상으로는 조만간 목표가 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튼 뉴스를 봤을 땐 좀 시상치 않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빅텍은 이제 차트를 보면 네. 뉴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적이 찍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네 종목 자체의 분위기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딱 어울리는 그 이름 현대 코퍼레이션 여기에 딱 박히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것 또한 2자리 수익률이 펼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발사해 주시죠. 뭐 현대코퍼레이션 충분히 2자릿수 이상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아시겠지만 제가 목표가를 좀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저항권에서 일단 잘라내는 정도로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요. 월봉을 딱 봤을 때 이걸 보고 충격을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차트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저 지금 드리겠고요. 충격 먹었어요. 그죠? 역시 내공이 아니,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버선 129. 충격 먹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같은 팀도 도와주지 않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봉상에 이제 보면 좀 의미 있는 가격대 구간이 지금 2만 한 450원, 2만 500원 정도가 돼요. 요 구간에서 항상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든지 뭐 올라올 때는 저항을 받든지 했던 굉장히 강한 저항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가격 요번에 일단 돌파를 해놨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뭐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뭐 추세를 본다고 했을 때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상승을 잘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의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코로나19 지나고 나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2자릿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지 않겠나. 뭐
두 자릿수네요. 두 자리 10, 뭐 10%도 두 자릿수고 15%도 두 자릿수네요. 네, 오늘 박팀이 그다음에 뭐 두분다 힘드실 것 같네요. 9.5%도 두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점으로. 시청자분들 현대 코퍼레이션 월봉 차트 켜놓고 느낌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TV를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 현대 코퍼레이션 월봉을 봤는데 나는 느낌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무료 방송, 무료 강의, 아카데미 필참하셔가지고 시청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까꿍님이 조금 제가 기분이 나빠지고 있어요. 잘생겼다 허반석, 국민사회 허반석. 호텔 하셨는데 신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허반석 전문위원님을 국민사회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거 누가 만든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또 란중일기님께서 계속 뭐 1 곱하기 뭐 이거 숫자 해주시는데 현대 코퍼레이션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조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이 그다음에 나셨어요, 피디님? 우리 또 진정하세요. 그다음에 백억 시연님께서도 만두를 보니까 허반석 전문가님이 생각나는데 허반석 전문위원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죠? 기분이 나쁩니다 오늘. 아 역시 도팀, 비주얼 도팀이라 그런 네, 거죠.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정수 전문가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지분이 호텔신라 지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지분 이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아마 매입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뭐 이제 이병철 창업주 사망 이후에서도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신세계, CJ, 한솔 이렇게 계열사 분리가 됐듯이 이번에서도 이제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계열사 분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근데 거기에 이제 이부진 오너가 호텔신라에 대한 지분을 한 주도 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나중에서 이제 계열사 분리할 때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계열사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부진 사장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제 삼성물산 5.5%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S 지분 3.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의 그 지분이 이제 각 그 자식들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더 필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신라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막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 그러면은 어쨌든 호텔신라에 대한 지분을 더욱더 편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도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고 수급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그거는 이 경영권 분쟁 방어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이슈가 되게 되면 과거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 호텔신라를 포기하고 이부진가 이거를 나는 호텔신라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거든요. 여태까지 잘 운영을 해왔고 그러면 뭐 당연히 이쪽에 대한 지분에 대한 매입 소식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권 방어 소식은 분명히 한번 나올 거라 보입니다. 거기다가 소비주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도 지금 바닥에서 이 정고점만 돌파를 해주면 뭐 10만 원에서 11만 원 여기는 무난하게 한 번 정도는 상승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슈도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소비주 섹터의 이슈도 있고 뭐 수급도 좋은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지금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일부러 호텔신라 가져 나왔던 것도 네. 애매모호한 것들을 건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수급이 확실하면서 이슈가 확실한 쪽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거래도 실렸잖아요 지금 정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네. 이런 종목을 공략하면은 손실은 좀 피해갈 수 있을 그리고 시장에서 제가 대우조선행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에서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상당히 많이 갑니다. 작년에서도 뭐 철강주 두 자리가 아니고요 세 자리가 갔어요. 209%의 현대제철 그리고 뭐 세아베스틸도 지금 103%에서 많이 수익 나는 분은 140% 수익이 났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대형주들 좋은 것들을 끌고 갔을 때 수익이 나는데 소비주 섹터가 과거의 철강주 섹터처럼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소비주 섹터 한번 잘 보시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호텔신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와 현대코퍼레이션 지금 현재 맞붙은 상황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교집합 시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두산퓨얼셀이었습니다. 그동안 올라간 것에 따른 조정이 시작됐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접근에 좀 주의를 하시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휴마시스 급등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볼까요? 네, 너무 잘 가고 있는 기아차 조정장을 잘 버텨낸 모습입니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부분이나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주가가 반응할지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인 종목 진품명품 시간인데 많은 종목들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들이 도착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시젠, STX 중공업, 한라 IMS 등 여러 종목들 도착을 해 있고요. 다음 종목들도 볼까요? 네, LNF, 효성 ONB, 네이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저희한테 도착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떤 종목을 각각 하나씩 봐주실까요? 빠르게 하나씩 봐주시죠. 네, 포인트 있게. 어떤 종목 볼까요? 효성 OMB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간단하게 공을 얘기한 만큼 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료 관련주예요. 아무래도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라기보다는 기후가 안 좋게 되거나 작물들이 이제 좀 잘 못 자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이 비료에 대한 소비는 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이 섹터 내에서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일단은 분류를 해두시고요. 이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 종목이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요.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상한가를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혹시나 내일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뜰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굉장한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11,000원 정도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다면 괜찮은 가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정가는 15,000원 제시해 드리겠고 그리고 뭐 11,000원 정도 매수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볼까요? 저희. 저는 TK 케미칼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먼저 차트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 해운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가지고 있는 그 SM 그룹 계열 속에 있는 이제 주가거든요. 그래서 SM 그룹 계열의 이제 PET 수지, 폴리에스테르 및 스판 원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이제 화학 관련주 쪽인데 회사 쪽에 SM 상선하고 대한해운의 지분을 29.6%하고 25.3%를 보유하고 있는데 SM 상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에 상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상장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상당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보유 지분 가치가 약 7천억 정도로 웃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6천억. 사실 이 TK 케미칼의 이 주가는 사실 바닥에 있을 때 실전 매매 정수에서 2,560원일 때 12월 22일 날에 한번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바닥주기 때문에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바닥주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한 5개월 만에 20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잘 잡으면 웬만한 종목들 수익률을 다 상회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장은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아직 뭐 이렇게 장이 꺾이진 않았으니까. 물론 지금에서는 매수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기가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강해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전에 추천해드렸던 2,560원에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4,000원까지는 이번 시장에서 조정을 좀 세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왜냐면 하반기에 그 해운주에 대한 IPO SM 상선에 대한 그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지분 가치에 대한 얘기들 나와줄 수가 있고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 종가는 7,440원이었는데 일단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을까봐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갖고 네. 있는 분들은 기존에서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났을 겁니다. 8,000원 정도 보거든요. 8,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좀 파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8,000원 정도에서는 좀 파시고
수급을 보면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 계속 갖고 가지 마시고 올라가면 좀 파시는 전략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품 명품에서 받아본 오늘의 종목 바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TK케미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8,000원 말씀을 드렸고요. 한 줄 정리도 볼까요? 네, 보유자의 영역이고 도저히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말씀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효성 OMB 감정가 15,000원 라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게요. 네, 섹터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투표는 늘 열려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호텔 신라인지 현대 코퍼레이션인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전히 2부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